안녕하세요. 저는 두각학원에서 국어를 강의하고 있는 윤미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고2 여름방학 특강 언어와 매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각학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많은 학원들에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강도 진행을 했었고요. 현재도 고1부터 고3까지 많은 학생들과 호흡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선생님이니만큼 여러 방면에서도 경험이 많고, 그리고 1학년, 3학년 다 아울러서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만 수업을 하는 선생님은 아니니까요. 믿고 맡겨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고2 여름방학.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2 여름방학 이제는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할 때다. 좀 언어유희 좀 써왔습니다.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사실상 화법과 작문은 어떤 배워가지고 뭔가 열심히 학습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그런 영역은 아니다 보니까 화법과 작문만 가지고 열려있는 수업은 잘 보시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언어와 매체는 아무래도 문법이 들어있다 보니 어느 정도 학습량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2 학생들 중에서 나는 화법과 작문을 할 거야 라고 미리 정한 학생들이 아니라면 언어 매체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이제는 좀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미뤄서 만약에 고2 겨울방학 때 해야지? 사실 고1 겨울방학이라고 하지만 3학년 초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준비하면 좀 늦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2 여름방학이 언어 매체를 한번 정리하기에는 가장 최적의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등과정의 문법 영역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고1 때 문법을 그래도 좀 공부하지 않았나?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문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전 영역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고1 때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들입니다. 사실상 얼마 안 되죠. 나머지 지금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고1 교과서에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 영역인데요. 자, 이 부분들에서 전부 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얀색 부분을 다 채울 수 있게끔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 수업을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1초차에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의문의 체계, 의문의 변동, 그리고 형태소, 단어 형성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의문의 체계부터 단어 형성까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앞에서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의문의 체계와 의문의 변동은 1학년 때 배우고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나간다기보다는 조금 더 스피디하게 예전에 배웠던 것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형태소하고 단어 형성은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매체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고요. 과제물을 통해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2주차에는 품사를 배우게 되는데요. 1주차에 비해서는 너무 짧은 거 아닌가? 2글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문법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품사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뼈대가 되고요. 그래서 품사에 대해서 학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머지 영역이 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품사는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2주차에는 품사를 수업하게 되고요. 매체는 누리소통망이나 카드뉴스 같은 것들의 문제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주 차이는요,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 그리고 문법 요소 1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문법 요소에 해당되는 부분을 앞에 보시면 여기 종교할 표현부터 인용 표현까지가 전부 다 문법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꽤 넓은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종교할 표현부터 시간 표현까지를 문법 요소 1이라고 한다면 피동 표현부터 인용 표현까지를 문법 요소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 요소 1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그리고 문장 성분, 그리고 문장의 짜임까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체는 블로그나 TV 뉴스 같은 것들을 이제 다룬 문제들을 배우게 되고요. 자, 4주차에는 문법 요소 두 번째, 그러니까 뒷부분에 아까 보여드렸던 피동이나 사동이나 아니면 부정 표현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고전 문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1학년 때 사실 고전 문법을 조금 배우고 넘어왔어요. 그런데 그 중세국어라고 하는 것이 영역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중세국어와 더불어서 근대국어라든지 아니면 고대국어에 아주 조금씩 해당되는 부분들도 맛보기로 좀 배울 예정이에요. 고대국어나 사실 근대국어는 출제 빈도가 그리 높지 않고
나오고 사실 안 나올 가능성이 또 높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뭐 내신에서 다루는 경우나 아니면 비교해서 출제되는 경우들도 좀 있기 때문에 중세 국어를 중심으로 하되 조금씩은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배운 걸 토대로 배우지 않았던 좀 심도 깊은 내용들도 좀 덧붙여서 배우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넷 방송이나 인터넷 대화방에 뭐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구성한 그런 지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매체 문제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4주차로 구성해 놨고, 그리고 앞에 보여드린 웬만한 영역들은 앞에서 보여드린 문법 영역 중에서 언어의 특성 정도만은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들은 다 배우게 됩니다. 자, 수업 특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문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수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4주의 문법을 준비하는 게 조금 빠듯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핵심이 될 수 있는 요소들만 뽑아서 아이들이 응용해서 풀 수 있는 힘을 길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정확하게 문법의 중심을 잡아주는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을 읊는 그런 수업만으로는 아이들의 실천에서 써먹을 수 있는 힘이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최대한 직접 적용 가능한 출제 원리를 가르치는 수업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건 제 나름대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쉽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마련해 놓았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제가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문법부터 고전문법까지 문법 전 영역을 통틀어서 정리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테스트는 총 2번 진행이 되는데요. 앞에 수업 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이 테스트가 되는 시작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보는 수업 후에 바로 배운 내용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2번 다 테스트를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그걸 한 반 정도로 나눠서 짧게 시작 테스트와 열심 테스트를 구성할 예정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매체. 사실 언어와 매체라고 해놓고 매체는 그냥 이렇게 탁 집어치우고 문법만 이렇게 수업하는 수업들이 많습니다. 뭐 저도 수업 시간에는 문법만 다룰 예정이긴 하지만 매체도 학생들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게끔 과제물로 충분히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좀 어려운 게 있다라고 하면 뭐 영상을 찍어서 제공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매체도 꾸준히 관리하게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매일 국어라고 해서 매일 풀 수 있게끔 준비해 놓은 과제물이 있어요. 5일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학습지고요. 이걸 주차별 학습 내용에 맞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배운 내용을 직접 적용해보고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철저한 과제 점검 그리고 오답 체크 피드백. 자, 이거는 학생들이 문제만 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점도 해보고 뭘 틀렸는지 점검도 하고 이런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부족한 학생들은 검사를 해보면 다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재점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자, 복습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특히나 문법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듣고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습을 할 수 있게끔 매 수업 영상 촬영한 다음에 유튜브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한 학생들을 한해서 링크를 보내줘요. 그러면 링크를 열어서 이제 복습해가지고 다시 테스트 보는데 좀 무리가 없게끔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과제물 중에 좀 어려운 문제도 영상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저한테 질문할 수 있는 카톡 질문방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주 수업 태도, 그리고 과제물, 뭐 테스트 결과 이런 등등등을 어머님들이 궁금하실 테니까 제가 예쁘게 정리를 해서 매주 피드백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제 수업 일정입니다. 수업은 7월 22일에 이제 개강을 하게 되어 있고요.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9시 이후에 1시간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뭐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좀 남아서 학습을 하고 간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어머님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수업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